사실 가장 또 무서운 거는 폐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약 17,000명의 폐암 환자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30분당 한 명씩 폐암으로 돌아가신다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30분당 한 명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폐암이요. 사실 발견만 좀 일찍 한다면 사망률이 이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폐암에 걸려도 잘 알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폐에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가 분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에 신경이 없다고요? 아, 이렇게 숨을 열심히 쉬는데? 네, 지금 이렇게 손등 한번 꼬집어 보시겠습니까? 네, 아프시죠? 꼬집혀져요. 네. 그러면은 피부에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있는데 실제로 폐 내부에는 이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분포되지 않아서 암세포가 자라더라도 전혀 증상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폐암이 발견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약 70%에서는 이미 다른 데로 전이가 되거나 심하게. 임파선으로 전이가 있는 그러한 진행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진행된 경우에서는 우리가 완치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을 못하고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폐암에 걸려도 보통은 약간 감기랑 비슷한 증상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오. 폐암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기침인데요. 기침? 예, 한번 준비된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섭다. 자, 보시면은 많게는 폐암 증상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 중 증상을 호소하는 게 기침이고 그 뒤를 이어서 객혈, 피나는 거.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기침도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른 기침을 얘기하는 건지 보통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하는 기침은 가래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마른 기침을 이야기합니다. 마른 기침을 얘기하는 네. 거죠. 마른 기침이 오래되면은 안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럼.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침 증상이 있을 때 한 2주, 3주 혹은 4주간 지켜봤는데도 기침 증상이 호전이 없다. 네. 그렇다면 뭔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너무 놀랐던 게 네. 예전에 제가 기침을 했다가 피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득음했어요? 득음은 아닌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목이 막 좀 칼칼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침이 나와가지고 뭐지 콜록콜록 하는데 피가 나와가지고 진짜 놀랬겠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위험이 왔나 금연해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갔는데 과연 걱정 가득한 홍진호의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럼? 피는 그럼 어디서 나왔지? 코피가 넘어갔나 목으로? 저도 잘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침을 좀 제가 그때 좀 자주 했거든요. 자주 하면 좀 목에 좀 무리가 가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에서 나온 피가 아니라 목에서. 목에서 나온 피. 이 객혈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폐암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폐암의 증상 중 하나일 뿐이고 실은 객혈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침을 오래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안쪽에 기관지 안쪽 깊숙이 있는 점막들의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객혈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볍게 기침을 한다든지 호흡이 약간 차다든지 목이 간질간질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본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대개 만성 기침을 할 때 가려운 부위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목에 폭 이게 들어가는 부위. 여기 이제 인후두가 이제 되는 부위인데 이게 한약에서는 천돌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게 됩니다. 모든 호흡기 증상에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손을 누르게 되면 직진 방향으로 1cm 정도가 깊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이 약간 잠기는 듯한 느낌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이 주변에 있던 가래가 자극을 받아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는 이 목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 천돌혈까지 기운을 내려준다, 근육을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천돌혈을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눌러주고 이런 마사지를 평상시에 해서 다른 폐암을 비롯한 다른 증상, 다른 큰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초기에 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손 넣어서 긁고 싶을 정도로 가려울 때 있거든요. 누르니까 또 아프게 기침이 좀 나네요. 아픈데?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폐질환이 무섭습니다. 네. 폐질환 중에서도 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폐암인데 폐암이죠. 네. 이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면요. 일단 건강검진 하셔가지고 네.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검사들을 하시다가 아니면 그래요? 다른 병으로 검사를 하시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증상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부위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좋네요. 예, 이게 제가 최근에 수술한 폐암 환자의 수술 동영상인데요. 저기 이렇게 제가 마킹하고 있는 부분이 폐암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찍 발견돼서 조기에 수술을 하게 됐고, 아유, 다행이네요. 그리고 원래 이제 폐암 수술은 폐를 이제 많이 절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폐의 일부만 조금만 잘라내는 수술로도 우리가 완치에 가까운 그런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절제를 조금 했다 그래도 그 전에 생활하는 거랑 거의 다름없이 똑같이 되나요? 폐 기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그럼요. 얼마 정도까지 잘라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폐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쪽 폐를 다 잘라내도 일상생활에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감이 없습니다. 그럼 막 요만큼 남기는 거는 아니죠. 이제 남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폐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 더 자라거나 얼마나 다시 뭐 이렇게 커지지는 않더라도 기능만 살아있으면 제대로 하면 폐가 자라나진 않고요. 폐 기능이 절제 이후에 감소됐다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거의 원래 기능과 비슷하게 돌아옵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근데 지금 보니까 홍진호 씨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걱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은데요. 네, 폐 너무 건강이 직접 본 건 좀 처음이라서 있나요? 놀랍기도 하고 네. 또 사실 제가 흡연자다 보니까 좀 평소에 좀 건강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올해 제가 검진 받았을 때 폐 결절 나왔거든요. 결절. 폐 결절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구나. 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폐암에 좀 가까워진 게 아닌가. 혈결절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약간 2mm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2mm?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네.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랑 진호 씨랑 폐 결절 동기예요. 폐 결절이 뭐예요? 혈결절은 조금 젊은 분들 나오면 뭐 어떤 동기예요? 5년 전인가? 한참 전에 폐결절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흉터같이 있다고 받았어요. 건강검진에서. 그래서 매해 추적 관찰처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쭉 이어지더라고요. 아물어지지는 않고. 커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걱정하시잖아요. 폐 결절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 폐 결절도 그냥 두면 암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성인에서 발견된 폐 결절의 경우에 약 35%는 폐결절의 약 35%는 과연?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35%는 실제로 성인에서 발견된 폐 결절의 경우에 약 35%는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35%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영 씨나 이제 홍진호 씨 같은 경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홍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결절의 크기가 2mm 정도로 아주 작고 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추적 관찰에서 크기 변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폐 결절이 8mm 이상이고 그리고 추적 관찰 기관에서 그 모양과 크기가 변할 경우에 저희가 폐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아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요. 네, 앞으로 크게 좀 그래도 신경은 써야죠. 그럼요. 예. 아니 저렇게 작은 애를 발견하려면 뭐를 찍어야 돼요? 엑스레이, 뭐 CT 뭐 많잖아요. 저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발견할 수 없고 CT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CT는 방사선 노출량이 엑스레이 1000배 정도. 너무 높아. 그리고 또 가격도 좀 비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실은 그전에는 그래서 폐암의 조기 검진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방사선 용량을 약 6분의 1 정도로 줄인 저선량 흉부 CT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폐암을 조기에 검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CT의 장점은 기존 CT는 이제 조영제까지 써서 전날 금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맞아요.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 필요 없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국가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1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폐암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가격이 좋네. 아, 저 가격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렴해요. 싸네요. 예. 원래 CT 촬영 비용이 11만 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국가에서 한 90% 정도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10% 가격인 11,000원에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뭐 1년 또는 2년에 한 번 하고
대장 내시경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년에 한 번 하는데 이 CT는 그러면 한 번 찍고 또 얼마 만에 또 찍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나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딱 정확히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없는데 지금 이제 검진 사업으로는 54세에서 74세에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지니고 있는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 검사를 할 수 2년에 한 번.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검진을 늘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사망률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2017년 2월부터 2년간 그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설량 CT 검진을 시행을 하는데 이거를 이게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13,000명이 이거를 받았고 이 중에 69명이 폐암으로 확진이 됐어요. 이 중에 48명 그러니까 한 7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조기 폐암으로 진단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검진을 할수록 빨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률에도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폐암이라고 해서 꼭 흡연가만 남자들만 좀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은 연령대도 낮아지고 여자들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의 폐암의 역학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여성 폐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비흡연자 폐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0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네.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폐 결절을 CT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네.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도 했고 조기 폐암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이 저한테 물어본 게 본인은 담배도 안 피는데 왜 폐암에 걸리느냐.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여쭤봤더니 직업군이 이제 요리사였던 거였죠. 그렇게 되면 푸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고 그런 환경적 요인이 폐암의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환자, 폐암 환자분은 좀 독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먼지, 또 성면 같은 거에 노출됐다가 이제 폐암이 생기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거는 노출된 후 10년에서 30년 있다 발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검진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미리 폐암 검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 한 아주머니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왜 폐암이 걸린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대신해서 공사장에서 일을 대신했을 때. 같이 이제 네. 사실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경우 갖고 계실 거예요. 본인은 이제 담배도 피지 않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어머님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20살 때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호텔이나 이런 데 금연실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다. 화장실인데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청소를 40년 하셨던 어머니께서 이제 폐암이 발생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성 폐암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나는 담배도 안 피니까 폐암 검진은 나랑 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거의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분보다도 이렇게 발견됐을 때 조금 더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갱년기 이후에 전후에서 유방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저설량 CT를 통해서 폐암 조기 검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을 때 폐까지 같이 해버리면 갱년기 괜찮은 이후에. 거죠. 네.